결국은 우리가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이건 뭐예요? 이건 약간 이제 수분 크림 잡기 같은 느낌 있지 않나요? 뭐가 보이십니까? 약간 나뭇가지처럼 이파리 아니에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약간 나뭇가지 같은 친구? 우리 저기 눈알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정답이 뭐예요? 저게 대벌레인데요. 그 네. 대같이 대벌레. 길쭉하다고 그래서는데 그 지금 다리가 세 쌍이 양옆으로 뻗쳐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다리예요? 네. 네. 저 대벌레가 2020년 7월에 은평구의 봉산에서 무더기로 출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게 주민들은 저 대벌레가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우수수 쏟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막 완전히 다닥다닥 나무마다 다 달려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아요, 올 때마다. 여긴 많아가 아니라 쌓여가지고 빗자루 쓸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근데 냄새도 엄청 심해요, 그게. 그렇게 좀 입을 다 갉아먹어요, 저거. 작년만 해도 밤이 엄청 달렸는데 지금 밤이 없잖아요. 이빨 다 먹어가지고. 근데 얘네는 좀 귀엽지 않아요? 그래도 귀엽다고요? 움직이는 게 약간 움직이는 게 되게 어색해서 그런데 지금 저기 보이는 대벌레도 해충은 아니지 않나요? 예. 평상시에는 그렇게 해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 화렵수 잎을 먹고 살지만은 다른 천적들, 생태계 먹이의 하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렇게 많이 발생될 때는 그 근처에 있는 화렵수 잎들이 많이 이제 손상을 받게 되고요. 또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하니까 우리가 해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충이 아닌데 이렇게 곤충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 반응이 이런 거면 그건 진짜 해충이 많아지는 건 진짜 문제가 되겠죠. 네. 그것도 피해가 더 할 텐데. 그렇죠. 근데 제가 뉴스에서 또 선녀벌레가 되게 지금 많이 나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선녀벌레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매미목에 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매미목 종류들은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거든요. 맞아. 수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나무를 고사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대발생이 되면 큰 피해를 주는데 특히 과수에 큰 문제를 줍니다. 포도나무나 뭐 배나무나 또 이런 그 과수들이 그 고사하게 되니까 큰 이제 해를 주게 되고요. 또 그 얘네들이 배설물에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끈적끈적하죠. 그래서 그을음병 같은 거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농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죠. 네. 근데 이게 이름만 선녀벌레지 농민분들에게 진짜 악마벌레일 수도 있겠네요. 참 믿겠어요, 네. 농민분들이. 예. 또 겨울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극성을 부리는 돌발곤충이 또 있는데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네. 아시아 매미나방인데요. 2020년에 어마어마하게 창궐해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참나무, 흰갈나무, 상수리나무, 낙엽송 같이 국내에 약 100여 종의 나무에 피해를 입혔고요. 또 심한 경우에 나무 자체가 죽기도 한답니다. 또 이 나방이다 보니까 날개에서 떨어지는 가루가 두드러기를 유발해서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쳤다고 하네요. 미국도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어떤 공충이 한꺼번에 많아져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번 27년인가 그때 이제 꽃매미가 한꺼번에 많이 생겨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 없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낼 뻔한 그런 시기가 있었대요. 그 펜실베니아주 쪽에서는 원래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구상나무 같은 거 많이 생산을 하는데 펜실베니아 안에 있는 13개의 카운티에서 너무 이런 꽃매미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약간 특별 어떤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지역으로 지정이 돼 버렸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생기니까 실제로 크리스마스 트리 생산 업체에 입히는 전체 비용이 한 18조 원 정도가 됐대요. 피해 비용이요? 네. 이렇게 기후 위기가 부른 해충의 역습이 이 문화재까지 파손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흰개미 때문인데요.
목조라면은 가리지 않고 모조리 먹어 치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목조 건축 문화재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전남 진도에는 이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운림 산방이 있었는데요. 그 산방도 이 흰개미가 갉아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2020년에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전라도 지역 국가 지정 문화재 61곳 중에서 43건에서 흰개미로 인한 피해가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흰개미가 저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겉으로 봐가지고는 모릅니다. 보이질 않고요. 목재 기둥이 땅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땅으로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땅으로 그렇구나. 타고 예. 올라가는. 안이 완전히 터널을 뚫어가지고 속이 비어 있는 경우 그래 많이 그래 있습니다. 그 한옥 기둥 보면 이렇게 중간에 뚫려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다 흰개미들이 한 게 많은 아, 거예요. 속안이 다 네, 뚫려 조금씩 있어요. 뚫려 있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뉴스에 나올 만큼 문화재 피해를 입히려면 개체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네. 개체수가 많나요? 네. 이게 기후가 온난화되니까 이제 이게 성장수가 빨라지죠. 그러니까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이게 그 4월 중순부터 5월까지가 이제 생식기거든요. 네. 이때는 날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왕개미하고 숫개미가 날개를 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공중에서 교미를 하고 그 자리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먼 거리로 또 이동을 해서.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 내려와서 정찰하면은